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오픈 A발 노이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AI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라는 우려들이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6,690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1,220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오늘 오전장에 6,6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6,700선 회복을 해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이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6,690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해낸 이후에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도 코스닥을 지지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일중 고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1,470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개인은 1,670억 원 이상, 기관이 4,7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 개인인데 오늘은 1,4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했을까요? 이 AI 테마 안에서 오늘 반도체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전력기기는 여전히 훨훨 날아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간밤에 이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죠. 블룸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이 1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26년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했던 건 이 AI 데이터 센터형 수조 연료전지였고요. 특히나 이 수주액의 절반가량이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온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되는 포인트는 이 블룸에너지가 서비스 계약 기간도 연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자극을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블룸에너지의 이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찾아봐야 될 텐데 LS 일렉트릭이 앞서서 블룸에너지에 약 3천억 원 이상의 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었고요. 또 아모센스의 경우에는 이 SOFC 관련한 세라믹 기판을 1분기부터 블룸에너지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드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일렉트릭이 30% 상한가 도달을 한 모습이고요. 비나텍도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아모센스도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LS 일렉트릭 4%대 강세, HD 현대일렉트릭 경우도 1.7%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다른 테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들 또 석유화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간밤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WTI가 99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110달러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시장 유가를 자극했던 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이란의 경우에는 미국에게 이 핵 협상은 추후에 하고 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3차 평화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오늘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에 대한 공급 차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자극을 받았는데 다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를 5월 1일부로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6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오펙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다만 간밤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발표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잠시 하방 압력을 받기는 했는데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독자적인 증산을 예고했고 또 오펙 안에서 회원국들이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 관련주들은 좀 튀어 올랐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이 24%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낸 모습이었고요. 이수화학이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S-오일이 13%, SK이노베이션도 12% 가까이 튀어 올랐고요. GS의 경우에는 6.9%대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파트너와 함께 저희 내일장 기회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한다고 밝혔음에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국내 정유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미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99.93달러로 3.7% 올랐으며 장중에는 100달러 선도 웃돌았고 브렌트유 역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UAE가 다음 달 1일부터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했지만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은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인 UAE가 이번 탈퇴로 원유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선 결국 해협 봉쇄가 지속된다면 원활한 수출에 나설 수 없기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가 강세가 이어질 경우 정제 마진 개선이 기대되면서 정유 기업들의 투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어서 정유 기업들의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 같은 경우 13% 넘는 상승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3만 4,300원에서 장을 마치면서 강한 모습 이어갔고요. SK이노베이션도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꾸준히 키워가면서 14만 9,800원 일중 고점에 장을 마쳤습니다. 12.63% 오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인용 여부를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일에서 20일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의 첫 신문 재판이 오늘 오전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신문에서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생산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해야 하는 특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 여부와 노조의 쟁의 활동 범위가 확정될 전망으로 재판부는 내달 13일 노조 측의 반박 입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인 5월 21일의 하루 전인 20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 소폭 약세를 보이며 장을 시작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에 21만 8,500원 선까지 내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22만 8천원까지 오르면서 1.8% 오른 22만 6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 솔루션 기업 블룸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달 초에 이어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이뤄냈습니다. LS일렉트릭은 오늘 블룸에너지와 약 3,19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S일렉트릭은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조성하는 현지 메이저 빅테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배전방과 변압기 등 주요 배전 시스템 일체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S일렉트릭은 이달 초에도 1,7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는데 이번 추가 수주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이 현재 AI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로 배전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현지 공급망 확대와 파트너십 강화, 차세대 직류 솔루션 등 핵심 기술 역량을 앞세워 북미 시장에서의 대형 수주를 확대하고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인 LS 그룹주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전선주들이 일제히 관심을 받은 가운데 강세를 보이면서 2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9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면서 4.4% 오른 27만 3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내 방산 수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전날 폴란드 현지 국영 방산그룹의 상하 방산기업인 부마레 와벤디와 폴란드형 K2 전차 및 고난 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 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해 8월 체결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핵심인 현지 생산 및 정비 사업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고 개척 전차와 교량 전차 등 타계열 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삼고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 증권가에선 그간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이라크의 K2 전차 사업이 중동 전쟁 사태로 수년되면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지만 장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연내 페루와 이라크 수주가 다시 진행되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오늘 종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갔는데요. 7.98% 오른 26만 4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분기 영업이익 2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2.6% 증가한 깜짝 실적을 냈다. 시장 전망치였던 97억 원도 115.3% 웃돌며 수익성 회복 신호를 보였다. 매출은 6,05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 줄었지만 순이익은 1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유럽 전기차향 양극재 공급 증가와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ESS 수요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특히 ESS용 양극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배터리 소재 업체에도 AI 수요가 직접적인 성장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관건은 유럽이었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 5만 4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고 올해 2분기 양산을 앞두고 있다. EU 공급망 규제 강화도 기회 요인으로 꼽혔다. 전기차 시장 회복과 유럽 역내 생산 요건이 맞물리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반등이 일회성에 그칠지 성장 재개 신호가 될지가 주목됐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요. 정유주와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대로 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후 4시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 어떤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오픈 AI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픈 AI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간 매출과 신규 사용자 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방 압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1.5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4%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는 2.1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개별적인 종목들로 인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은 이 방지턱에 걸려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이 ABL 바이오 이슈 때문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회복세 들어오면서 알테오젠이 0.8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2.2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그래도 좋은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넥스트레이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18%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70%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또 오펙을 탈퇴한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라는 선언까지 하면서 현재 이 정유주와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3.07%의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대한유화 역시 18.2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가 관련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LS에코에너지가 24.3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K뷰티의 열풍이 이제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츠한불도 오늘 화장품주 쪽에서 15.1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상위권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SS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승세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비나텍은 무려 상한가 터치하면서 29.98%의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수급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는데 부활의 신호탄 쏘아 올리면서 오늘 매수세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S2W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주 AI 기업과 함께 협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24.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단에서도 재룡전기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줬었고요. 어제는 물량 출회됐었는데 오늘은 11.5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요. 오늘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포를 손상하지 않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8.3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사실 시장이 좋은 것도 같고 안 좋은 것도 같아서 오늘 조금 숨 고르기를 가져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적과 금리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의 숨 고르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비롯한 기술주들이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이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그런 산업군으로 옮겨가면서 사실 또 하락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심에서 또 멀어져서 살짝 보게 되면은 이 전력 설비라든지 또 대체 전력과 같은 또 필수 산업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엮여 나가면서 사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체 전력이라든지 전력 설비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장 속에서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고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뒷부분에 히든 종목으로 또 불꽃 테마주 한번 불꽃을 일으킬 만한 종목으로 뒷부분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죠. 파트너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간밤에 유가도 튀어 올랐고요. 또 이 전력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독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이수화학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랑 또 합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수화학 이름에서만 봐도 이 화학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예, 바로 이 정유화학과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보시면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오펙 탈퇴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WTI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이런 부분들 혹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들 수출이 좀 원활하게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수화학이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뭐 인도 시장, 유럽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또 인도랑 유럽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중국 제품을 안 쓰려고요. 그러니까 그 빈 시장을 메꿔야 되는데 바로 이수화학이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도 뭐 석유화학 종목들 보시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물론 뭐 이수화학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이런 거 이제 목표가 터치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석유화학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 실질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최근에 정책적으로도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화학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어젯밤에 이렇게 또 마켓 위너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하루 만에 또 29% 급등하는 이런 네.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앞서 나간다는 게 단순히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어젯밤에 WTI가 올라간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물론 예측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고 뭐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WTI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급상승이 연결되면서 지금 이수화학도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뭐 마켓 인어라든지 아니면 밴드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 오늘 특징주로 첫 번째로는 이수화학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수화학 확실히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또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강했는데 어제 또 파트너님께서 찝어주셨던 종목이 이수화학인데 하루 만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특징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또 가져갔는데 어떤 부분들 저희가 또 포인트로 잡아볼까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기기 아니면은 배전기기, 송전기기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보시면 AI 아까 반도체 산업군들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의 좀 불확실성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수급이 전력, 설비와 같은 필수 산업군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공짜 수익이다라고 만큼 표현할 만큼 이제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뭐 송전해서 통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전력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노후화된 이 기기 교체한다든지 이런 주기에 맞춰서 지금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노후화된 부분들을 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오랜 기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과거에 대형 프로젝트에 네.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전력기기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거의 뭐 상한가 부근 가는 줄 알았는데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략주로도 네. 그죠? 공략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무려 뭐 거의 200% 넘게 이렇게 네.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제가 다음 목표가로 15,000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뭐 사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맞아요. 구리가 이제는 더 많이 필요한 시장인데 제가 구리 광산을 그럼 늘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구리 광산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리는데 그리고 이 구리 광산을 채굴의 허가를 받는 데만 해도 1, 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리 광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광산 가지고도 지금 못 메꾸는 거를 중국에서는 감산을 해버렸죠. 감산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리의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도체 AI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급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당연하게 올라가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가 관리, 판가 인상 이런 효과들이 이제 겹쳐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려드렸던 밴드에 올려드렸던 목표 가격 뭐 15,000원대에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파트너님께서 1월에 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13,090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목표가 15,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확실히 대원전선 통해서 전력 섹터, 이 전력 설비가 강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또 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반도체,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는 강했는데 사실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강했거든요. 네, 키워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자, 일단은 에너지와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급이 빠지고 뭐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빠졌다라고 하기엔 지수는 또 일부 소폭 상승하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하단에서 뭔가 지지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하단에 지지가 되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에 빠졌다고 주식장 안 보고 이렇게 돌아서서 있을 게 아니라 지지되는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도 어떤 또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이 반도체 AI 뭐 수익성 의구심 들고 그게 이제 오픈 AI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수익성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는 사실 오늘 저녁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을 또 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하단 지지되는 종목들은 아마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거나 그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력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오늘 빠졌던 것이 내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내일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이 좀 관망세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는 또 견조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단 지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내일장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입니다. 확실히 오늘장에서도 반영이 됐는데 내일장에서도 이 이슈들이 영향을 줄까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오펙 탈퇴,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가 사실 지금 유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만들어냈는데 과연 이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뭔가 앞으로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두고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일장 핵심 키워드로 준비를 한 거고요. 사실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매매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건데 자 일단은 석유 생산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펙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제한된 상황 그 생산량 안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변동성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 당연히 유가가 안 올라가겠죠. 근데 오펙에서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풀려지게 된다면은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까요? 그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유가의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시장에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점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점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빨리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생산했던 부분들이 지금의 막대한 자금, 영업이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한테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미국이랑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미국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런 이제 모종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이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하치입니다. 하치. 그쵸,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왔던 내용들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는데 이거를 한 번에 낮추려고 뭐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오펙 탈퇴하고 유가를 조금 더 생산량 늘려가지고 오펙에서 제한했던 양보다 늘려가지고 이 부분을 낮춰 가져간다면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로 많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펙 탈퇴의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뭐 물론 오늘 당장 밤에 금리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해석이 그렇게 바뀌고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금리 떨어지는 기조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친 트럼프적인 이 케빈 워시의 임명을 앞두고 아마 이런 초석을 좀 깔아놓은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래서 아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오펙 탈퇴다. 저는 오히려 오펙 탈퇴가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네.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핵심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계속 공급 우려가 있다 보니까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잡히고 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앞으로도 이 관련한 소식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장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장 기회도 포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파트너님의 전략들, 시장 대응 방법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입장하시면 배워나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같이 좀 특징주로 잡아봤던 대원전선이나 뭐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 또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강기성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오전 장 개장 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 8시에 또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방송 중에 다 미처 얘기해주시지 못했던 전략들 추가적으로 제시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또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 담아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7천선 진입 기대를 키웠지만 상승 과실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는 K자형 장세가 뚜렷해졌다. 지수는 올랐지만 체감 수익은 갈라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달 대형주는 34% 상승한 반면 소형주는 14% 상승에 그치며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시장 집중도도 급격히 높아졌다. 두 종목 시총 비중이 코스피의 약 43%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지수를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 거래대금 역시 대형주에 쏠리며 유동성 격차가 심화됐다.
문제는 소외 종목이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42%는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 원에도 못 미치며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쏠림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 실적 가시성과 지수 영향력이 큰 업종에 집중된 결과였다. 중소형주 반등 역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유입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 4시 38분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내일장 투자 포인트 좀 짚어봤는데 내일은 어떤 섹터 또 어떤 테마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는 2차 전지, 시작은 지금부터.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섹터 2차 전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2차 전지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죠. 저는 이제 2차 전지 아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리는데 네. 그만큼 2차 전지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에너지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들 뭐 부족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내용이 겹쳐질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ESS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도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ESS에 대한 매출들이 지금 2차 전지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ESS에 대한 이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나오고 있냐를 보시게 되면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이 실적은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SS로 그 부분을 전부 다 실적을 방어해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ESS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지금 필요 전력이 너무나도 크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지금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뭐 원전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부분들 공급원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ESS다. 그리고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항상 이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살아나는 모습들이 이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를 미뤄봤을 때 한 네. 번에 전기차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 우주항공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2차 전지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매출 퀀텀 점프도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2차 전지에서 이제 나올 것이다. 즉 2차 전지 슈퍼 사이클도 하반기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조선, 반도체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이제 뭐 슈퍼 사이클이다. 전력기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다음 달이 지날 때마다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들이 한번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도 오늘 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했고 2차 전지주들도 일부 흐름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AI는 수익성 우려가 있지만 전력은 또 쉬어가지 않는 또 신재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사실 2차 전지의 아들 우리가 또 그렇게 불렀는데 워낙에 목표가를 높여가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또 이 종목이냐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삼성 SDI라는 종목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드렸습니다. 네. 지금 70만 원대인데 아직도 저는 올라갈 구간이 남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삼성 SDI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뭐 관련된 부분들,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사실 매출이 많이 안 나왔지만 ESS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지금 반영은 안 됐지만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4680 배터리라고 이 차세대 배터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LG 엔솔이랑 통해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테슬라를 통해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큰 또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배터리,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그리고 ESS에 대한 부분들이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사실 이 삼성 SDI면 딱 떠오르는 거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네. 전고체가 사실 올해 말에 뭐 양산 준비 완료하고 뭐 시제품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27년도부터는 양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로드맵도. 거는 네. 네네네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도 그렇고 항상 내용이 나온다 하기 전에 시제품이라든지 관련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내용이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지금 뭐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인가요? 하여튼 여기 해외 나라에서 이미 뭐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또 내놓고 완성차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경제 구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캐즈 매소다, 뭐 매출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적용이 못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1분기, 2분기 통해서 넘어갈수록 ESS 매출 반영되고요, 전기차 매출 반영되고 이러면은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거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차트를. 제가 왜 차트를 띄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제가 요거 이제 장전 시간에 이렇게 이제 파란불 그리면서 올라갔다 네. 내려오는 경우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 종목 중에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요거는 재밌게 뭐 세력들이 위에 한번 찍어보고 왔다. 이렇게 양념을 한번 찍어보고 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수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먹어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차트가 보통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뭐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밴드 들어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 80만 원 잡아놨으니까 이 종목은 그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한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적자폭을 또 줄였고요. 하반기에는 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SDI 확인해 보셨고요. 사실 삼성 SDI 하면은 또 공략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던 종목인데 이제 목표가를 80만 원으로 올려 잡아주셨어요. 그 밖에도 지금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꽤 많거든요. 리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자 제가 일주일에 사실 뭐 2번 나오다 이렇게 한 번 나오니까 사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다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밴드 참고하시고 일단은 오늘 뭐 대원전성 올라갔던 부분들은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잡아놨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밴드 참고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종목부터 하나씩 잡아갈 텐데 인텍플러스라고 요게 이제 후공정 패키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사트 하는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 그 기업인데 제가 요 종목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조 파업 하고 있죠. 5월 달에 이제 예고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업이 이 대만의 또 파운드리 경쟁 업체인 TSMC 쪽으로 또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퀄 테스트 통과하고 이제는 공급 계약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공급 계약 나오면은 삼성 이 파업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목표가 수익률 93% 달성은 했지만 아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목표가 36,000원으로 이렇게 일단 진행해 보시고 찍고 나면은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밴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력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로도 같이 수출이
연계성 있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이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수출 나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테마 동반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PSP 가장 최근에 이제 저번 주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밴드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입장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뭐 2차 전지 또 여러 원전 종목까지도 저희 리뷰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앞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내일장에 담아볼 종목 2차 전지로 계속 가야 될까요? 자, 히든 종목은 이제 신규 원전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시공 설계하는 기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8시에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 번 더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수와 아까 같은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힌트 같이 한번 포착해봤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이어지는 강기성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